예, 그럼 지금부터 원양산업 새 활로 모색을 위한 신춘 해양수산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현대해양 편집국장 박종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쁜 일정에도 전국에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달려와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57년 지나무호의 시험조업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연근해업과 함께 국내 수산업의 양대 축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원양산업은 1960년대, 70년대에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파도광부, 파도간호사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여들였고 이런 것들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어장 축소,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원양선사들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데다 어선의 노후와 그 다음에 인력난 등 풀어야 될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양산업은 여전히 중요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식량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에 원양산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양수산종합전문지인 현대해양과 한국원양산업협회가 뜻을 모아서 원양산업의 제도약과 새 활로를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신춘해양수산자담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대해양과 한국원양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주식회사 베토가 주관하는 원양산업 새 활로 모색을 위한 신춘해양수산자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그 내빈과 좌장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원양산업회의 김명규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양의 송영택 발행인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영택 발행인님은 이어지는 토론의 자장을 맡아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양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10분을 모셨습니다. 가장 멀리 계시는 김호태 동원산업 부산지사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진동 전국 원양선업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고경만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 오셨습니다. 정명화 KMI 수산정책연구실장님 오셨습니다. 이성일 부경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광희 정의산업 수산부장님 오셨습니다. 왕태현 동원수산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치곤 사조산업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윤길 국제업소부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한의 한국원양산업협회 상무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담회를 공동 주최한 김영규 원양산업협회장님 모시고 인사말 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영규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입니다. 지난달 22일 날 부임을 하고 기자분들 몇 분하고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이 토론회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뜻있게 생각합니다. 원양업의 역사가 지금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양업과 처음 인연을 맺었던 게 우리 원양업이 피크를 이루던 시절입니다. 1988년도에 수산청 원양생산과의 사무관으로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원양어선은 800여 척입니다. 800여 척이고 최대 생산은 1992년도에 102.4만 톤입니다. 100만 톤입니다.
그리고 그 전후 한 10년 앞이나 뒤를 보니까 대략 65만 톤에서 90만 톤, 93만 톤 이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생산량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원양업은 200캐리 그 소위 말하는 EEZ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급격한 그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주 식량 산업인 북양 맹태업 그리고 공해에서 이루어지던 오징어 유자망업 그리고 라스팔마스 트롤업 그 이제 좀 시차는 있습니다. 거기서 대체장으로서 개발했던 인도네시아 거기서 차례로 저희가 쫓겨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업종이나 중소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원양업이 일대 위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빨리 그 환경에 적응을 한 일부 업종들은 오히려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참치 선망업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합작, 또한 남서대서양,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클랜드 어장으로 개발이 돼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양업은 지금 현재 2022년도 원양 생산량과 합작을 합치면은 74만 7천 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성기에 65만 톤에서 90만 톤의 얼추 평균에 근접하는 그런 어획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원양업이 양적으로는 그다지 위축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보료라든가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좋은 마진이 급격히 떨어진 업종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각도로 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ODA 사업이라든가 협상팀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또 노사 간의 원만한 그 노사 관계 유지 이런 것도 대단히 소중하고, 또 업계에서는 자구책으로서 합작 투자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양산업은 통계적으로 볼 때 아직도 식량산업의 한 축으로서, 특히 연간의 생산이 100만 톤이 무너진 현실을 감안하면 원양산업은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다. 여기다가 요새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뭐 너무나 유명한 K한류, 이 거대한 물줄기를 저는 이 원양 뻗어나가는 좀 접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K방산,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진출하는데 원양을 끼워 넣어 가지고 그 연합국과 협력을 맺어가는 이런 노력들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원양 산업의 현재를 입체적으로 진단해보고, 또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원양 산업 재도약을 위한 좋은 정책 대안들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자담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현대해양사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멀리서까지 참석해 주신 업계, 노동계, 학계, 연구소, 그리고 원양업소부 우리 이윤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님 참석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자담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규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적으로는 많이 위축되지 않았다. 이런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예, 김영규 회장님 말씀 따라 양적으로 많이 위축되지 않았으니까 기분마저도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이제 활로를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잠시 그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의 원양산업협회 상무님 나오셔가지고 원양산업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요약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신현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짧게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오늘 주총을 하시고 또 내일 주총을 앞두시고 그리고 장관님 행사를 미루시고
그리고 먼 강릉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교수님은 강의까지 미루고 오셨죠. 너무 감사드리고 애정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원양어 산업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늘 다 모인 자리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양 산업 현황과 중요성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제가 간략하게 10분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장도를 한번 보시면요. 그 앞에 제가 지도를 사실 붙인 이유는 우리 원양 어장, 척수, 업종별 생산량 이걸 새삼스럽게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도를 보면서 우리 원양업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되새겨보고 싶어서 지도를 사실 붙였습니다. 원양 어장은 연근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협소한 연근해가 아니라 세계 곳곳이 우리 부대고 어디든 우리 어장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열려 있고 거기서 우리는 언어, 문화, 그리고 종교, 그리고 여러 가지 법규 모두 다른 나라에서 우리 선박들이 선원들이 가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어도 해야 될 것이고 검색관이 올라왔을 때는 그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굉장히 많고 어려운 큰 고난을 감수하면서 전 세계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선 옆에서는 중국, 대만, 미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같이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던집니다. 즉 우리 경쟁 상대는 연근해가 아니라 세계 각국입니다. 세계 각국의 유수 기업들이 우리 경쟁 상대고 우리 원양 기업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조업하고 식량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 속에 있다면 우리 기관, 과건, 또 정부 모두 다 같이 기업과 동시에 경쟁을 하면서 각국의 나라들과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좀 이 얘기를 꺼냈고요. 원양어업은 이렇죠. 어느 한 나라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A 나라에서 어획하고 B에서 전제하고 C에서 양육하고 D에서 가공하고 EFGH에서 생산과 소비를 하고 또 가공해서 또 어디론가 팔려나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적으로 많은 이슈들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나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소리와 이런 것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업인데 그것 자체를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또 우리 어선을 어떻게 보호해주고 지원해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각 기관이나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럼 구체적으로 원양산업의 제 중요성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연근해 생산량과 사실 비등합니다. 연근해가 위축이 돼서 원양업이 이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실 원양업은 예전부터 늘 꾸준한 생산과 늘 꾸준한 조업으로 국내 식량 공급에 기여를 크게 했고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명태, 참치, 꽁치, 오징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원양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국내 수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 원양산이 없으면 우리는 이거를 100% 수입에 의존해야 되고 수입에 의존한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지금 원양산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우리 지금 234쪽 합작 포함입니다. 75만 톤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 식단과 모든 것을 이제 지원해주고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우리 원양산업은 생산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라 수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10대 수출 품목 중에 우리 원양산은 3가지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치, 오징어, 이빨고기. 그 10대 수출 품목만을 놓고 보면은 원양수산물이 51%를 차지하고요. 수산물 총 수출액증 원양수산물은 26.7%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고 작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우리가 22년, 23년 연속 수산물 수출 30억 불을 달성했죠. 작년 12월 30일까지 사실 몇 억 불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채워준 것이 참치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2년 연속 30억 불 달성이다고 날 수 있었고 그만큼 우리 참치를 비롯한 모든 원양 어종들이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여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선원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산업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상선은 지금 국가 필수 선박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진 않지만 이 192척의 국적선단이 국가 비상시에 그 물자수송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선의 필수 선박에 못지않은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원양 산업의 강력한 어떤 이점,
강력한 기여도라고 한다면 바로 조국 기자 항만국 시장국으로 글로벌 입지를 지금 강화시키고 외교 문화 가교 역할과 해외 영토 확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는 사실 원양어업의 시작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나 솔로몬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은 원양어선이 조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민간이 먼저 문을 두드렸고 그것을 계기로 국가 간의 외교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 기구라든가 여러 국제 협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요즘의 추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원양어장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 어획물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가 되고 그 소비가 확대되면서 수입이 필요해지고 그럼으로써 수입물이 들어와서 시장국이 형성이 되고 시장국을 유지를 하다 보니 이제 많은 배들이 들어와서 항만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 국가를 보면은 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국이면서 그 자기의 파워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U나 미국의 그 옐로우 카드, IOE 옐로우 카드라는 그 배경은 자기가 시장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내가 소비국이기 때문에 파워를 형성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다른 나라 배가 내 나라에 들어왔을 때 항만국 검색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국제적인 룰을 정한다는 우열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원양어선이 없다면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없지만 원양어선이 있기 때문에 시장국, 항만국으로서 얼마든지 국가적인 파워를 해외에 떨칠 수 있는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징어만 예를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장이죠. 뭐 물량으로 치면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물량은 이제 중국은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국에서의 오징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도 강력한 시장국 조치나 항만국 조치를 통해서 불법 어획을 차단하고 우리가 좀 더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그 원양산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우리가 원양어업이 위축된 것은 아니다. 위축될 위기에 있을 뿐이다 라는 점이에요. 원양어업은 사실 이제 척수나 양으로 보면 줄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경쟁력 있는 업체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만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아마 세계 최인류의 원양어업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다들 예측하시겠지만 해기사 문제, 특히 선원구인난이 가장 심각합니다. 어제 어떤 회원사가 이제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회원사는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를 신조하고 싶다. 다른 업종으로 더 확대를 하고 싶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해기사 구할 자신 있으면 해라. 나는 너를 지원할 수 없다. 투자를 지원할 수 없다. 배를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투자를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새 배를 지어도 해기사를 구할 수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원양산업의 현실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이기도 하고 사회경제 발전이 되면서 직업 가치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고립이라는 걸 싫어하는 우리 젊은 층들은 배를 안 탑니다. 이것이 급여가 적어서도 아니고 복지가 나빠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트렌드로 봐줘야 합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사람들도 가능하면 패스트푸드에서 알바를 하지 배를 안 탑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선박에서의 조건이 나빠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배를 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직업 가치다라는 선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구인이 안 된다라는 문제점으로 이제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 구인이 안 된다라는 거는 수상대학교 졸업생 중에서 원양어선 승선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6.1%입니다. 물론 면허 취득률은 이거보다 높지만 실제는 6.1% 수준입니다. 그리고 젊은 해기사가 배를 타더라도 병역특례 마치고 중도 하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해기사 고령화는 이미 뭐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거 노조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제가 썼습니다, 위원장님. 51세 이상이 77%입니다. 기관장으로 보면은 93.5%가 되고요. 통신장 중에서는 81세 한 명이 여전히 승선 중이십니다. 이게 지금 원양어업의 현실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젊은 해기사들이 비교적 많이 타고 있는 선방선에서 특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연쇄적인 해외 이탈, 해외 취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나친 세금 공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작업하고도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이탈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국가 기술 유출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이 나와 있지만 지금 대만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선망선을 67척을 신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22척을 신조를 했고요. 필리핀도 5척을 신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선단을 확대하면서 참치 선망업을 이루면서 우리 해기사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별 척수를 보면은 한국은 지금 합작까지 포함해서 37척, 대만은 86척, 중국 40척입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산업을 시작했던 나라들이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 그 해기사들, 선기관장 포함해서 이제는 견시 그리고 조리장 내지는 육상 직원까지 지금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해외로 연쇄 이탈되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서 선장의 노하우에 100% 의존하는 어업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국가적 손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이제 이 부분이 현재 원양 산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에 이제 부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원양 산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고 선진국 대기업과 경쟁함에도 불구하고 원양은 대기업이다. 그래서 영근해와의 대립구도 속에서 이렇게 원양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정책을 할 때 영근해는 그렇게 안 해주니까 원양은 못하고, 하지만 원양 산업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 대기업들과 경쟁을 합니다. 선진국들은 대기업, 소기업 따지지 않고 모두 다 지원을 해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입어를 지원도 해주고요. 물론 EU도 마찬가지지만 선박 신조할 때 과감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처럼 융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리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유류 보조비 혜택이라든가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양 어선들은 이런 배들과 같은 어장에서 옆에서 같은 그물을 던지면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나 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자금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돼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 케이스 같은 경우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업계가 갑자기 사실상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어렵다고 접으면 그 다음에 다시 못 돌아옵니다. 우리가 67년간 쌓아올린 쿼터나 어획 기회, 척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그 어장을 빠져나옴으로 해서 다시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문제에 처하더라도 그때 어떤 자금 지원이나 특별 지원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원양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장과 쿼터 유지 위한 우리 확대, 그 연안국 어업협력 확대도 매우 중요하고, 원양 선사와 선원에 대한 세제 혜택,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과제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 안전펀드 통해서 선박을 많이 건조해 주셨고, 이게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하고 조금 더 방향을 많이 확대해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기관과 특히 과학원에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원양어업을 둘러싼 환경들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많이 변했어요. 공격적인 식량 경쟁 확보에서 규범을 만들고 규범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 처벌을 하는 거를 이제 넘어져서 자원보존의 이슈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 인권, 노동환경, 해양 포유류, 바다거북. 지금 사실은 참치를 잡는 업계는 참치보다 바다거북이 걸려들까 더 걱정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까지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이거보다 넘어선 어떤 다른 과제들이 주어질 건데, 기후변화, 생태계 이슈는 아마 계속 갈 것이고, 탄소 저감 이슈, 그리고 정말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의 평가 기준을 둔 소비 행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어떤 선사들의 노력,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안국들은 지금 탄소 저감 대책으로 탄소세를 매긴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로 자기 어장에서 참치 자원이 이동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입어료를 올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과학적으로 또는 연구적으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것은 사실은 어떤 과학선을 띄우든 또 우리 어선을 이용한 과학조사 사업을 하든 먼저 선제적으로 과학적인 분야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 없는 어떤 모라토리움이라든가 금어구나 금어기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력들 이런 것도 좀 요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현애 상무님 감사합니다. 인근의 생산량의 80%에 해당하고 전체 수산물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원양산 수산물의 위상과 입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그 신현애 상무님이 원양업계에 들어온 지 올해 만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67년 원양 산업의 역사에 30년을 함께한 신현애 상무님 이런 분들 계시기에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원양 산업업계를 위해서 열심히 그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고 더욱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바로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